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밀리진 않고 있지만 보합권이죠. 이화전기는 전기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지금 전기주들이 요새 꽤 좋아요. 그 전기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그냥 보합권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세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WHO나 EMA 승인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됐습니다. 뭐 일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휴일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적죠. 아무래도 진단이라는 것을 하니까. 근데 이 휴일 기준으로 최고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이라고 그래요. 이 평일보단 줄었지만 일요일 기준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늘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음, 신규 확진 1250명인데 지역 발생 1208명, 해외 유입이 4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보다 200명 줄었지만 주말 휴일 검사 건수는 평일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1252명이라는 얘기는 일요일에 발생 확진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청해부대 301명 중에 자 247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전체 82%라고 그래요. 179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4명은 판정 불가 통보고 국내 최대 확진자 기록할 걸로 되는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7월 11일 날 1150명을 기준으로 올랐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요일 날 기준으로 최고 이제 휴일에 보통 이 검사 수가 줄어드니까 적어야 되는데 여기 일요일도 1000명을 돌파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자꾸 EU 승인, EMA가 승인이 안 나고 있고, 또 하나 WHO가 승인이 안 나고 있죠, 지금. 이게 지연됐는데, 그래도 68개국, 총 70개국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번 나이지리아가 있죠?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68번째로 승인을 했습니다. 78억 명이죠? 지금 세계 인구가. 근데 총 37억 명이 쓴다고 그래요. 자, 비중으로 보면 50% 정도가 스푸트니크 V가 쓰죠. 델타번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기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한 아프리카 대륙도 역시 세계 비중의 3.2%, 또 누적 사망자 비중은 3.7%에 좀 낮은 편이죠.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자,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접종이 빠른되고 지내고 있으면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여론이 뛰어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스푸트니크의 상업선장 기대감이 컸지만 관련주도 좀 안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 승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이넥스도 역시 한국크로스가 중심이 된 스푸트니크 생산 컨소시 참여 중이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보령제약, 이셀티스, 바이넥스, 이트론, EID. 이쪽이 휴은스 글로벌 쪽에 있는 게 종군당 바이오, 프레스 바이오, 휴메딕스죠. 요번에 이 휴은스 글로벌은 또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까지 판권을 확보하는 좋은 기사가 있었죠. 이따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바이넥스를 보시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깼죠. 언제냐면 이렇게 16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요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5개월선 기준으로 21,000원대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때를 돌파로 이런 큰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깼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 다음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20개월선이 돼요. 물론 월봉이 때 봉 하나가 한 달짜리가 되기 때문에 20개월선 밑으로 깨지 않아야 되는데 살짝 밀고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나 EMA에 눈치 보기가 있어서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5선 해주고 자, WH면 잘 되면 올라가나 했는데 역시나 승인지에서 또 밀렸죠.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리죠. 이 추세가 좀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EMA나 WHO의 승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밀리죠. 이 항상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만약 저런 정보가 좋아서 WHO나 EMA 승인 날 것 같아? 5선 돌려놓고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런 게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바이넥스는 특히 일봉에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 추세를 못 돌려놓고 있죠. 그래서 5선 회복, 21선 회복해줘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밀리는 판이라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 예전 변곡점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달 종가가 꽤 중요해요.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 4거래일, 다음 주 5거래일 포함해서 토탈 9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9거래일 안에 월봉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다음 달부터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FDA, EMA 승인이 나면 아무래도 이 몸값이 좀 올라가겠죠.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고, 푸틴이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19 생산 공급에 대한 장애의 제거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걸 지지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에이펙 화상특별 정상회의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미성년자 백신 접종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관련주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WH, EMO나 이런 WHO, EMA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을에 저번에 이제 옛날엔 6월 달에
7월 달에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9월에서 10월 가을로 밀린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델타 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의 코로나19 변이에서 이 스푸트니크 변이가 조금 효과가 있다는, 물론 러시아 쪽 발표긴 하지만 그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승인이 이루어져야 실적으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지금 외인과 기관의 뚜렷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계속 좀 뚜렷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정보는 외인하고 기관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실적으로 외인 기관 매수세가 붙어서 주봉 같은 데서 이제 5주선을 회복해주면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RDIF가 가을 무렵 스푸트니크 백신이 WEMA와 WHO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뀌었죠.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그러고 한국크로스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에 대한 검증용 물량, 즉 밸리데이션 배지,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11일 날 러시아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이 한국크로스가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생산하죠. 그 판권도 자, 혼으로 가져왔고, 이렇게 보시면 이유가 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위 인정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탔는데, 논의를 맨날 할 게 아니라 빨리 승인을 내줘야 되죠. 이 델타 변이가 이 효과, 스푸트니크 백신 효과가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러시아 쪽 발표예요. 물론 그런 거 자신 있다는 얘기죠. 코비박이 80%, 스푸트니크 비가 90%, 델타 변이 효과적이라는 본인 그 러시아 자체적으로 이 코비박을 개발한 센터 책임자 이분이 얘기했고, 또 이 가말레아 러시아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죠. 실적으로 이 부작용이 좀 적다고 그래요. 0.5%인데 10만 도수당 스푸트니크 10만 도수당 548건인데 발생 비율이 0.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작용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1200명대, 지금 1600명대, 주말에도 1200명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코로나가 줄어야 되는데 잘 안 주고 있어요. 이란도 이렇게 이 델타 변이로다가 좀 비상이 걸렸고, 휴온스가 얼마 전에 자 스푸트라이트 판권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죠. 올해 코로나 백신 바이오 약품 에스테틱 3트랙 사업에 시동을 걸 거라고 합니다. 자, 휴온스가 러시아에 접종 백신 스푸트라이트 국내 판권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주가가 좋았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WH나 EMA 승인 없이는 주가 못 살아날 것 같아요. 휴메딕스가 올해 매출 수익이 모두 늘 것이고 성장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휴메딕스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장기적으로 추세 잘 유지할 거야. 장기적인 추세는 반드시 월봉 5개월선이 확증을 하는데, 이 녹색 선이 월봉 5개월선이에요. 이 5개월선은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거 확증을 해주는데,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주가가 위에 있죠. 예전에 매물대를 다 또 뚫어놨습니다. 이거 매물대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예전에 매물대 안 갈 거야. 이 자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대량 거래 이꼬로 돈이죠. 즉 이 추세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위에 있습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두 번째는 5주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깼다가 돌아섰지만 만약에 또 깨게 되면 휴메딕스 박스권에 갇히죠. 33,000원부터 38,000원까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21선 잘 지켜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잘 지켜만 나가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나 자, EMA 승인이 급해 보입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죠. 주식은 실적에 반드시 반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8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21년도, 22년도에 조금 큰 폭을 상승할 수 있는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셉스가 한양신약 호물질료 특허 취득을 했죠. ISO 104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기사가 7월 1일자, 이번 달 기사고요. 또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억 원을 조달했는데, 내년에 미국 임상 신청 취재한다고, 이건 7월 5일자 기사고, 또 이렇게 보면 글로벌 SAB를 구성하였습니다. 혁신적 영어 한양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그래요. 이셉지스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일단 5개월선 깬 상태. 이게 조금 위험해요. 하지만 이 봉화락 한 달짜리니까 잘만 돌려주면 되고, 역시 아직은 좀 밀려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수정이 들어올 수 있죠.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저번 주 못 지켜줬고 깨놨는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렇게 5월 달에 최고 저점이 얼마였냐면 14,100원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14,400원이죠. 아직 예전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탈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요걸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깨져요. 다행히 이탈하지 않고 있고, 저번 달 저점이 14,300원, 역시 이번 주 저점이 14,300원이기 때문에 1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건 보이죠. 그래서 1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유지가 되고요. 일봉에서는 아직은 이게 조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상승했다 올라갔다 흘러내리는, 전체적으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프레시바이오파마를 보면 러시아 백신 CMO에 대한 기다림인데
역시 뭐 승인이 나야죠. 또 프레티바이파마는 췌장암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 항체 신약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죠. 이게 6월달 기사예요. 그래서 췌장암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인 PBB1510 미국, 벨기에, 호주에도 자 임상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 조금 이제 이슈나 메리트가 있죠. 자 프랑스 국립의학 건강제품 안정청 ANSM에서 췌장암 항체 신약 후보 물질 PBB1510 임상 1A상 시험 개시 승인을 받았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스푸트니크에 관련이 없겠다 보니까 아직 크게 핫하진 못하죠. 또 이번에 프리티바마 그룹이 백신과 항체 약품 사업에 속도를 낼 거라고 그래요. 바이오로지스 지금 500억 확보 등 이렇게 자금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이 프리티바이오파마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아직은 자 5개선 밑에 있어요. 주식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5개선 위에 있어야 되랬죠. 아직 밑에 있는 게 조금 찝찝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전 저점 이탈 안 하고 있죠. 지금 스프트리크뷰 관수들이 이전 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지만 그리트하고 잘 올라가지도 않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이렇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때 5주선의 가격이 29,000원인데 실적으로 29,000원을 깨지 않아야 돼. 29,000원을 깨게 되면 주가 한 번 더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데 오늘 가격이 보면 이렇게 지금 29,350원이죠. 우리 29,000원 안 깰 거야. 그러니까 29,000원 깨지 않는 한 좀 다행인데 깨면 주가 한 번 더 출렁갈 수 있어요.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있죠. 이렇게 우리 이 바닥 밑으로 안 깰 거야. 아까 말씀드린 29,000원대만 좀 심하게 손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힘들이 없습니다. 얼른 진짜 승인이 나야 전체적으로 힘을 내고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 보령제약 관계자 바이오젠셀이 다음 달에 자 청약을 합니다. 5천억. 매일 찍어서인지 알겠죠? 편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유상증자 실세에서 98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의약품 연구개발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금 마련에 쓴다고 합니다. 자 유상증자 성공 보령제약 어디에 사용할까? 700억 원은 레거시 브랜드 인쇄 쓰고 포스코바나 대비 항암제 신성장 동력 모색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 요새 좀 공매도가 늘었는가 봐요. 주가는 보합 상태인데 자 살펴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추세를 지켜줘야 돼. 5개선 근처지. 이거 깨면 10개선까지 밀리고 다행히 이제 보령제약은 사실 이격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5개선 깰 땐 조심하셔야 돼요. 5개선 가격이 19,2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9,000원이 살짝 깨놓은 상태에서 주가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20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노란선 이 노란선이 20주선이에요. 이게 추세를 결정짓는데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꽤 중요한데 지금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18,970원 그러니까 19,000원에서 가장 편해요. 주가 19,000원이죠. 지금 아슬아슬한 거죠. 이 자리 깨면 안 돼. 깨면 진짜 무너집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무너지고 있죠. 자 보시면 뭐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0.90% 그리고 코닥 지수가 0.16%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추세가 깨진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수가 밀리면서 자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밀리는데 이 불황제약도 그거에 관련해서 한 2% 정도 밀리고 있고 크게 위험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20개월선 안 깨려면 가격으로 기술적으로 19,000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봉에서는 이평선이 동시에 일어났죠.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낼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 18,896원 금방 말씀드린 19,000원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 자 월봉에서 추세는 그나그나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깨지 않아야 돼. 이 바닥권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지표가 되죠. 우리 이 밑으로 안 깰 거야. 다음 밀릴 거야. 이건 다행이죠. 전저점 이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추세는 주봉에서 20주선 문제 회복 못 해주고 있는데 다행인 건 5선 위에 있죠.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정되는 5주선이 게 중요하죠. 이 근처에 있어야 돼. 이제 이격이 다 모여가는데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을 때 위로 땅 틀어주면 강해요. 근데 이격이 모였을 때 밑으로 밀면 위험한데 지금 어쨌거나 딱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 맞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틀다가 21선 근처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1선의 가격이 58,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58,800원이죠. 저 21선이 5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화전기가 오늘 좀 강했죠. 이화전기 사실 이 스푸트니크 보이 관련주기도 하지만 전기주죠. 지금 전기주들이 강하죠. 왜냐하면 역대 최대 폭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염 때문에 전력 예비 수율이 가끔 10% 미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기주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보통 전기가 딸리기 때문에 전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제 강명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할 거 없이 다 높았는데 이화전기도 결국 스푸트니크 보이 관련주기도 하지만 결국 전기주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들어나가고 있고, 특히 60개월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60개월선은 엄청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빵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주봉에서 이렇게 20선 위에 있습니다. 여기만 잘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일봉에서는 자 이날 이렇게 7%또 올라갔는데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제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화전기는 이 전기주 흐름 따라갈 때도 같이 한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지 이화전기는 재무적으로 아주 단단하진 않아요. 재무를 보면 다른 종목들은 굳이 재무 안 봐도 나름 단단한 감이 있는데, 이화전기를 보면 이제 PBR은 0.87이라 자 비싸진 않아요. 전기주는 다 그래요. 또 0.678막 1인데 현금 유보율이 보시게 되면 32%, 뭐 부채가 29% 많은 건 아니죠. 이런 현금 유보율, 그러니까 현금을 이 회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야 좀 이게 안전하죠. 돈이 많은 회사가 좋으니까 이게 작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